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 각종 안보 소식 간추려서 보겠는데요. 쿠르스크로 치고 들어간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전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쿠르스크에서 치고 들어간 우크라이나군의 측면을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온 러시아군 한 개 사단 병력이 있습니다. 이 사단 병력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그런 개가를 올렸습니다. 강이 있는데 강 남쪽으로 러시아군이 내려왔고 그 강을 연결하는 다리가 세 개가 딱 있는데 그 세 개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거죠. 3면이 포위되어 있고 하나는 강으로 막혀있는 이 한 개의 사단 병력의 러시아군 어떻게 될까요? 또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구원 부대들이 오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CBS와 ABC 방송은 해리스가 전국적으로 트럼프에 앞서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 트럼프와 부통령 후보인 벤스는 이거 민주당의 유리한 조작이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마스는 미국의 제안한 협상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우리 광복절 시기에 그때부터 주말간에 협상을 카타르에서 한다고 했죠. 그런데 결국 결렬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이든은 아직도 희망이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스라엘군이 지난주에만 하더라도 한 주일 동안 이 이집트와의 국경 지역이죠. 가자지구 내 필라델피아 회랑이라고 부르는 거기에서 하마스가 파놓은 땅굴 50개를 발견했답니다. 뭐 땅굴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땅굴은 아니고 거의 뭐 기어서 갈 수 있는 정도, 뭐 그런 것도 계속 판다는 겁니다. 그걸 50개를 발견해서 파괴를 시켰는데, 하마스 요구는 땅굴 파는 거, 그거 단속하는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전면적으로 철수해라, 이런 게 이제 휴전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이걸 이스라엘은 거부했고 하마스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헤즈볼라는 카이사리아 이스라엘 총리 별장 인근에 드론으로 정찰 비행을 시켰습니다. 그걸 또 공개를 했는데, 네타냐후 총리죠. 이스라엘 총리, 니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공개할 수 있어 라는 뉘앙스의 영상이었죠. 여기 있는 이 건물이고, 여기에 네타냐후 총리도 가끔 휴가를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드론이 들어와서 정찰했다. 그런데 정찰했다고 하는 것은 가서 들이받아 버릴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군이 어떻게 이 내륙까지 뚫리게 됐냐라고 완전히 발칵 뒤집혔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헤즈볼라 선전지로 활약하고 있죠. 레바논의 알 마야딘지는 헤즈볼라는 레바논 국경을 넘은 이스라엘군과 교전을 했고 이 침략군들을 모두 격퇴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텔아비브, 이스라엘 수도죠. 이 텔아비브에서 50대 남성이 배낭을 메고, 즉 백팩을 메고 배회를 했는데 이게 폭발을 해서 이 남성은 다 죽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주민이 한 명이 중상을 당했는데 군 정보기관인 신베트는 테러 공격 가능성을 조사한다 라는 건데, 자, 이 남성이에요. 이 남성이고, 저기 차 뒤에서 뻥 하는 폭발인데, 지금 잠시 보시면 뻥 하는 폭발이 일어났죠. 이 백팩에, 그러니까 배낭에 폭발물이 들어있었는데 바로 이 인근에 축구장이 있었다고 해요. 관중이 제법 많은. 아마 어쩌면 그 축구장의 관중들을 향한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폭발을 자폭을 하려고 했지 않을까. 근데 먼저 터졌지 않을까라는 의혹이 드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규모 스트라이크 패키지로 장거리 공습훈련을 공개했는데, 장거리 공습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란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죠. 그래서 그냥 뭐 대규모 폭격을 테헤란에 가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레짐 체인지 해버린다. 이런 경고인 것이죠. 여기 보시면 공중급유기, 그리고 F-35 전투기, 그리고 F-15I 전투기.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최강 전투기 전력들을 딱 동원해서 F-16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거리 간다는 말이죠. F-15, F-35 다 1000km가 넘는 전투행동 병력을 가지고 있고 공중급유까지 해주니까 멀리 간다. 자,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텔스 상태로 폭격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란에 경고를 준다라는 영상을 공개했고요. 러시아가 케메로브주의 마린스크에 시베리아 횡단철도 전력 공급기지가 폭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철도 운행이 중단됐는데, 이 모습이에요. 굉장히 큰 폭발이죠. 그리고
바이칼에서 조금 서쪽,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동쪽 북쪽이죠. 이 지역에 있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철도 지원기지가 폭발이 돼서 운행이 중단되는데 이 철도를 통해서 북한에서 들어온 무기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 그 루트인데 그걸 지금 파괴시켜서 또 전선에 뭔가 당분간 며칠간이라도 이 무기 공급이 좀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미국은 텍사스주의 샌안토니오 랭랜드 합동기지 정문에서 무장 괴한들이 나타나 경비병력들을 향해서 총격을 가했답니다. 그래서 경비대와 총격전 끝에 도주했는데 이 부대예요. 육해공이 같이 있는 이 육군과 공군이 같이 있는 그런 부대인데 그 중에서도 이 공군 부대는 16공군이라고 하는 곳인데 정보 정찰기를 주로 운용하는 부대예요. 여기에 갑자기 검은색 세단 승용차를 타고 와서 내려서 총을 마구마구 난사하고 그리고는 갔답니다. 아직 체포를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아직 체포를 못했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 항모 전단이 인도 서부 해역에 도달했습니다. 말라카 해협을 8월 17일 날 통과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한 이틀, 3일 지났으니까 이제 인도 서부 해역 그리고는 거의 뭐 아라비아해 다 중간까지 다 들어왔죠. 그래서 대이란 작전 투입의 초일기에 들어갔다라는 건데요. 이게 말라카 해협 통과하면서 항공유 제보급을 받는 모습이에요. 항공유 제보급을 한다라는 것은 전투기들이 계속 작전을 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풀로 채워놓는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왔다 라는 이 말라카 해협 나와서 벵골만 지나서 이제 인도 서부까지 왔다라는 건데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뭐 거의 예멘 또 오만 쪽으로 다 왔겠죠. 자, 그래서 시어도 루즈벨트 항모와 이제 거의 조우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갔는데 이러면 이란이 항모 두 척을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 과연 공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중국의 해경 경비함이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서 필리핀 해경선을 충돌 공격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네들이 필리핀을 마구마구 비난하면서 영상을 공개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조그만 배가 필리핀 해경선이에요. 그리고 여기 뒤에서 들이받고 있는 이 배가 중국 해경함이에요. 들이받았는데 해경정이죠. 들이받았는데 필리핀 해경선이 더 작으니까 후측방이 구멍이 났어요. 그런데 분명히 누가 봐도 자기네들이 지금 들이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게 또 자기네들이 중국이 스스로 공개한 영상이에요. 그런데 필리핀이 먼저 들이받았다. 이렇게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중국은 입만 열면 거짓말 또 거짓말도 뻔한 거짓말을 너무 대놓고 뻔뻔스럽게 한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영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우크라이나 보면 와 드디어 러시아군 사상 병력 이건 이제 우크라이나 군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230명, 1170명, 1120명의 러시아군을 주말간에 사상시켰다라고 발표를 했고 전차는 5대, 7대, 5대 격파 장갑차는 12대, 7대, 15대 격파 차량은 65대, 79대, 55대 격파 특수장비는 15대, 2대, 17대 격파 야포는 58문, 71문, 48문 격파 다란장 로켓은 한문, 4문 격파 무인 항공기는 55대, 38대, 57대 격파 미사일은 3발과 어제 5발 여격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요. 전과 많습니다. 자, 총참모부는 전투 충돌이 145건인데 전선에 따라서 적이 탈진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에서 일주일 동안 포로 2천여 명을 체포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2천여 명 굉장히 많죠. 그런데 지금 오늘 메인 뉴스로 알려드릴 그 한개 사단병력 뭐 다 포로로 잡지는 못하겠지만 그들을 완전히 도관에 던져 에워싼다면 또 이 2천여 명은 완전히 막 폭증하는 이런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쿠르스크에서 에메랄리스를 파괴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스칸데르 M 미사일을 쏘았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야 그거 풍선이야 벌룬 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겁니다. 누가 봐도 멀리서 보면 뭐 에메랄리스 같은데 제 눈에는 저는 좀 가까이 보고 있으니까 제 눈에는 풍선으로 만든 더미임이 확실해 보입니다. 자 이걸 숲에다가 교묘히 숨겨놓고
이거 이제 에메랄레스야 하고는 일부러 살짝 정찰 드론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스칸데르 M 미사일 쏘니까 이 풍선, 물론 뭐 가격은 꽤 하는 풍선이겠습니다만은 이 풍선 쏘느라고 아까운 이스칸데르 M 미사일 수백만 달러짜리 하나 날리게 된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군은 1000km급 사거리의 넵튠 지대한 미사일 개량형을 첫 번째로 공개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1000km나 날아가는 사거리 연장형 넵튠 미사일.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또 어떤 전과를 추가로 더 올리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독일 빌트지는 독일 숄츠 총리가 추가 지원을 중단하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폭로하는 보도를 했더니 또 비난이 쏟아지니까 독일 외무부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에는 휴가가 없다. 각국 지원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호소했는데 왜냐하면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에 쿠르스크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전쟁 잠재력을 최대한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의 전쟁이 아니고 유럽, 니들의 전쟁이기도 하다. 왜? 전쟁 잠재력을 우리가 최대한 깎아버리면 결국은 유럽을 공격하지 못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빨리 지원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 가지 소식을 다 엮어보면 독일 빌트지의 말처럼 독일이 숄츠 총리가 지금 추가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을 일부러 안 하고 늦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빨리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젤렌스키 직전의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포로셴코. 이 쿠르스크 공격부대 드론 그리고 무장을 자기 돈으로 기증했습니다. 이 사람 갑부예요. 그리고 미국으로 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이고 바이든하고는 아주 그냥 상극이고 젤렌스키는 트럼프와는 상극이고 바이든과는 친하고 이제 이런 사이입니다. 자, 드론 그리고 드론 제모 또 뭐 각종 탐지 장비, 버기카 뭐 이런 것들 이만큼이나 자기 돈으로 사서 우크라이나군에 기증한다라는 포로셴코 직전 대통령. 아무래도 전쟁 끝나면 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기도 하겠죠. 뭐 어쨌든 정치적인 활동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국가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가 동부전선에서 주도권을 계속 쥘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동부전선이라고 하면은 도네츠크, 루한스크 바로 이 전장이죠. 그러니까 도네츠크의 포크롭스크, 루한스크의 크레미나 이런 지역에서 계속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평론을 했고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국경에 12만 명의 병력을 대체해서 우리 벨라루스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총병력의 3분의 1을 국경에다가 배치한다. 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말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국경 지역에 배치가 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기다리시던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탈탈 털리고 있는 쿠르스크 지역에 러시아군 주력부대 투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르키우 전선과 도네츠크 전선에서 작전 중이던 핵심 정예 부대들이 대거 전선을 이탈해 쿠르스크로 투입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주요 거점인 코레노보에 진입하고 코레노보 서쪽의 러시아군 잔류 부대들을 포위 섬멸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수자시에서 서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전략 거점인 코레노보에 진입했으며 코레노보 서쪽에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러시아군에 대한 포위 섬멸 기동에 들어갔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8월 19일 리포트했습니다. 지난 8월 16일부터 국경 마을인 테트키노 일대에 신규 공세부대를 투입한 우크라이나군은 이곳에서 코레노보로 이어지는 세임감 일대의 주요 다리들을 파괴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8월 19일 새벽에 마지막 남은 다리를 하이마스로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테트키노 방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을 시작하고 세임강 일대의 다리들이 하나씩 끊어지자 러시아는 테트키노 일대의 병력을 릴스크 방면으로 철수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는 지난주 급히 파견된 러시아군 증원부대들이 대거 들어와 있었는데요. 이들 중 일부가 세임강 일대에 고립되게 되었습니다. 이 일대에서 식별된 부대는 제98 공수사단 예하, 제217 근위 공수연대, 바흐무트 전선에서 싸웠던 제200 분리 차량화 소총여단, 신규 동원 부대인 제346 차량화 소총연대, 독전대 역할을 맡아 투입되었던 체첸군 아흐메 대대 일부 병력 등인데요.
우크라이나군 진격을 막기 위해 세임강을 건넜던 이들 부대 중 상당수는 다리가 전부 끊어지면서 버금노는 물론 퇴로까지 모두 막히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코레노보를 완전히 포위하고 일부 병력을 코레노보 서쪽으로 보내 러시아군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세임강에 pontoon 브릿지를 띄워 필사의 탈출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다수의 pontoon 브릿지가 포격과 드론 공격에 파괴돼 현재는 퇴로가 모두 막힌 상태입니다. 포위된 러시아군은 전의를 상실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근 상점을 약탈해 얻은 보드카에 취해 길거리를 활보하는 장병들이 늘고 있고 무기를 버리고 우크라이나군 진영으로 투항하려는 장병들을 체첸군이 뒤쫓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하르키우 방면에서 제47 근위 전차사단 예하, 제272 차량화 소총연대, 제144 분리 차량화 소총사단 예하, 제488 차량화 소총연대를 끌어오고 후방에서 재편성 중이던 제72 분리 차량화 소총여단을 투입해 테트키노, 코레보노 일대의 고립된 병력을 구원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세임강 일대 교량이 모두 끊어지면서 이들 부대의 투입도 어려워졌습니다. 러시아가 세임강 기동로를 복원해 구원부대를 투입하지 못하면 테트키노, 코레노보 이남의 러시아군 병력은 3면에서 조여오는 우크라이나군에게 괴멸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포위된 러시아군 장병들 투항해서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바랍니다. 네, 지금 쿠르스크를 활주하군 우크라이나군의 전차죠. 자, 우크라이나군이 또 하나의 큰 어떤 그 전략적인 공격을 했어요. 다리를 지금 부수고 있습니다. GMLRS로 다리를 정확하게 타겟에서 딱 끊어버리는데 이게 세임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고 그 강과 그 강 남쪽을 연결하는 이 다리가 세 개가 있어요. 그 세 개를 정확하게 그냥 끊어버렸어요. 다리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못 끊어져. 그럼 거기 어디냐? 지금 일단 여기가 쿠르스크 지역으로 치고 들어간 우크라이나군의 영역이에요. 이 영역은 확실하게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확보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왼쪽 이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 이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때렸다. 이건데요. 자, 여기 이 세임강 남쪽 이 지역에 지금 러시아군 한 개의 사단 병력이 들어와 있다라는 건데 98 공수사단 예하에 217 근위 공수연대, 그러니까 연대 하나죠. 그리고 바흐무트 전선에서 열심히 싸웠던 200 분리 차량화 소총 여단, 그리고 신규 동원부대인 346 차량화 소총 연대. 그러니까 연대 두 개, 여단 하나니까 뭐 한 개 사단 병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독전대 역할을 하는 체첸군 아흐메 대대 일부 병력. 뭐 거의 이 병력들이 다 여기에 다 있다 그러면 딱 하나 정도의 사단 병력인데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강 북쪽에 있는 부대들이 이 폰톤 브릿지 공병들이 다리를 놓아서 나와서 그쪽으로 탈출시키려 하는데 그 폰톤 브릿지도 계속 우크라이나 군이 공격하니까 지금 건너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립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고립되어 있으니까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 네,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이 지역에서 옆에서 치고 들어오고 남쪽은 여기는 우크라이나니까 여기서 치고 들어오고 또 이 서쪽도 우크라이나니까 서쪽에서 치고 들어오고 또 그리고 북쪽은 강으로 막혀 있고 야 무슨 뭐 탄금대에서 갇힌 신립 장군인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사방이 이 삼면이 포위되었고 한 면은 강으로 막혀 있으니까 네 배수의진을 치고 막아낼 수밖에 없는데 러시아군은 배수의진을 칠 생각은 않고 그냥 포기하고 술이나 먹자 하고는 마을에 있는 이 상점들 뭐 이런 것들 약탈해가지고 보드카 마시고 그냥 길거리에서 허벌허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도 이들을 또 구출하기 위해서 이 지역으로 47 기계화 사단 등 여러 부대들이 들어오는데 일단 이 다리가 끊어져 있으니까 효율적인 구출 작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한 개의 사단 병력의 러시아군 거의 일부라도 이렇게 에워싸서 포로로 잡게 된다면 대단한 자산이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군도 사실은 이 전쟁을 지금 3년 가까이 하게 되면서 포로가 많이 됐죠. 그런 포로들을 교환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것인데 이렇게 강의 다리를 끊어버리는 영상들, 여러 개의 다리를 끊는 영상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이 지역에서 포로를 체포하고 있는, 그래서 막 트럭에 싣고 뭐 하고 있는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지금 마치는 이 순간에 Weapons of World 와우 채널에 따로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갈 건데 그거 클릭하시면 바로 와우 채널로 갈 수 있으니까 또 한 번씩 보시면서 이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에서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뭐 기왕이면은 와우 채널도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